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2일 방송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 3분기 실적 발표의 요약 정리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네이버 검색 쇼핑이 효자, 핀테크 컨텐츠도 잘 컸다. 지디넷의 기사가 있었고, 자, 그리고 네이버 비대면 특수 타고 날았다. 3분기 매출 1조 3,608억 역대 최대 동아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관련 기사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이버 3분기 실적 내용을 네이버가 공개한 실적 자료를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그 자료를 보시죠. 자, 이게 네이버 코프, 예, 네이버 코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 주식회사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앞에 내용은 쭉 넘어가고요. 재밌는 게 라인이 이제 야후와 지홀딩스를 만들면서 라인의 사업이 이제부터는 3분기부터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네이버만의 성과만 가지고 다시 집계를 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라인이 빠지고 오히려 스노우가 컨텐츠 쪽으로 옮겨간 그런 이제 특징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커머스라는 분류를 이제는 전면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광고나 또 중개 수수료 이런데 비즈니스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분리돼 있었던 산재돼 있었던 커머스와 관련된 사업들 또 플러스 멤버십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머스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의 어떤 사업 단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검색과 디스플레이를 기존에 나눠왔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아주 오래된 구분이었죠. 검색과 DA 광고를 나눴던 것이 사실 아주 오래된 구분이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서치 플랫폼으로 해서 두 개를 다 합쳐서 보게 됐다라는 게 이번에 또 큰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 수익 매출이죠. 매출은 전년 대비 24.2%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는 6.6%. 그래서 전년 대비는 당연히 성장이 있었지만 전 분기 대비는 약간 흐름은 조금 완만해진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이제 서치 플랫폼이 뭐 전년 대비 8.2, 전 분기 대비 4.7, 커머스가 40.9, 11.4 이렇게 나오고 핀테크가 67.6, 5.7, 컨텐츠가 31.8, 1.8 이렇게 나오고 클라우드가 66.2, 19.1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보면 덩치가 큰 서치 플랫폼이 어느 정도는 다시 조금 성장세를 만들어 간 것 같고 그리고 커머스는 전년 대비나 전분기 대비 아주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죠. 핀테크는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떴지만, 그쵸? 뭐 올해 이제 사업을 본격화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흐름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는 전년 대비해서는 31.8%니까 물론 양호한 성장이긴 하나 전분기 대비해서 1.8% 거의 이제 약간 정체된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은 코로나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또 전분기 대비 역시 양호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비용도 꽤 늘어난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서치 플랫폼 검색과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역시 검색은 전년 대비나 전분기 대비 3.6, 2.7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검색 광고 사업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포텐셜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자, 그러나 재밌는 것은 디스플레이 애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 시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동안 네이버가 꾸준하게 성과형 광고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효율을 높이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6.3%, 전 분기 대비 11.7%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합쳐져서 이 서치 플랫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DA 광고가 되게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커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머스는 뭐 사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는 거의 뭐 커머스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커머스 쪽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CJ와 또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지분 수합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대한통운의 역량을 활용하여 물류를 강화할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플러스 멤버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아마 향후에 네이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축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핀테크, 한때는 사실은 네이버페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네이버페이로 페이하는 게 편하니까 기존에 그냥 다른 사이트 대비 그냥 여기서 네이버에서 쇼핑하지라고 했었던 네이버페이 딱지가 오히려 네이버 쇼핑에 도움을 준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네이버 쇼핑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커머스의 성장세가 오히려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에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시너지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62% 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또 그 외에 이제 4분기에 뭐 오프라인 포인트 결제, 오프라인에서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출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책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머스와 페이 쪽은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원래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미래에셋과 뭐 뭔가 이제 공동 사업을 많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특별히 이게 3분기까지 벌써 지났는데 특별히 이렇다 할 성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겠죠. 자, 컨텐츠, 웹툰 유럽, 뭐, 라탐이라고 쓰는, 라틴 아메리카죠. 라탐 지역의 MAU가 550만 돌파를 했고, 글로벌리는 MAU가 6,700만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글로벌 거래액이 40%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뭐, 브이라이브 쪽도 뭐,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비욘드 라이브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온라인 공연이죠. 온라인 공연 사업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사업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이버시 제페토죠. 제페토는 빅히트와 YG에서 투자 유치했고 뭐 여러 가지 IP 사업 강화한다 뭐 이렇게 등등 써 있는데 사실 그냥 딱 봐도 결국은 웹툰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웹툰의 성장세에 따라서 전체 이 컨텐츠 분야의 성장세가 좌우가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웹툰의 성장세가 오히려 약간 살짝 좀 주춤한 그런 느낌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업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보입니다. 자, 클라우드, 뭐 웍스, 클로버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모았는데 성장세 자체는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이것도 사실은 신사업이니까 새롭게 만든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성장세 자체는 좋은데요. 클라우드 수요가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156% 성장했으니 아마도 이 성장을 견인한 것은 이 클라우드 웍스 클로바 중에서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B2B 사업들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게 덩치가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비용 측면을 한번 볼까요? 뭐 비용 구분을 좀 구분했다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이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쵸? 이 매출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는 매출이 아까 잠깐 다시 볼까요? 전체 매출은 24.2%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6.6%인데 비용은 그죠? 아까 24% 6%였죠? 근데 32% 10% 그러니까 비용의 성장세가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죠.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그러나 뭐 비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뭐 개발 운영이라든지 또 파트너 비용, 또 인프라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이 커짐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그런 비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늘었고 네이버 측의 설명에 따르면 뭐 네이버 통장이나 플러스 멤버십
뭐 페이의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했다. 또 웹툰의 글로벌 마케팅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3분기 자체에 크게 그쵸? 지금 보시면 주로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그 다음에 웹툰이나 이런 쪽에 마케팅비를 많이 썼다는 건데 3분기 내에 아쉽게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비의 집행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뭐 조금 공격을 받을 여지는 좀 있겠다 싶습니다. 뭐 그 뒤에 내용들은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뭐 라인과의 이제 연결 실적, 라인이 여전히 연결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3분기에 2조 정도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뭐 요거 이제 참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포함시켜 놨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와 CJ의 전략적 지분 수합을 통해서 뭐 강화하겠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 외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별히 더 추가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상했던 내용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 요약 정리 그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반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씩 보면 검색은요, 이제 오히려 쇼핑을 통해서 시너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DA 부분에서는 타겟팅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듯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검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네이버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검색 광고라는 것 자체를 뭐 타겟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검색의 결과에 뭔가 그 의도가 들어가거나 알고리즘을 뭐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또 검색의 결과에 상업적인 내용이 섞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늘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커머스는 확실하게 핵심 사업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효과가 이제는 완화가 되든 또 다시 악화가 되든 이건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이제 그 베너핏을 보고 있는 사업은 확실히 커머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이버가 그 중에서도 아주 강자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효과와 무관하게 네이버는 거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이버는 어느새 이제 커머스 회사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커머스가 확실하게 핵심 사업이 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CJ와 제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물류 강화를 하게 되면 아마 한동안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핀테크는 살짝 꺾인 느낌이 있었죠. 아까 보셨죠. 그러나 이제 뭐 오프라인 결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반등은 예상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과의 조인트 비즈니스는 뭐 여전히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규제 당국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뭐 사업자 간의 견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전히 뭔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비즈니스가 확실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마케팅비는 이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3분기에 이렇다 할 3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통장에 대한 부분들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잔돈을 가지고 바로 자산 관리하는 형태로 막 이게 돌리게끔 사람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네이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뭐 최소한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컨텐츠, 뭐, 현재까지는 뭐 잘 왔죠. 잘 왔는데, 사실은 흐름은 약간 꺾인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웹툰 비즈니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상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성장은 예상되지만, 뭐, 아직 규모가 큰 건 아니고, 게다가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차지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색의 시대는 살짝 가면서 커머스가 완전히 핵심으로 떠올랐고 나머지 신사업들은 뭐 어느 정도 성장세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프라미싱한 것들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제 뭐 국내는 성장세 확실히 오른 듯 하고요.
야후와의 합작법인, 그쵸?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의 핵심이 될 야후와의 합작법인만 뭐잘 성장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예,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금 살아나는 벤처 투자 시장, 투자 실적, 펀드 결성, 반등, 예, 디지털 타임즈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3분기 벤처 투자 1조 1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펀드 결성도 1조 4,793억 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해서 31.1%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이 조금 더 과거 1, 2분기 좀 얼었던 시기 대비해서는 다시 이제 돈이 좀 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주로 비대면, 디지털, 뭐 소부장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돌고 있는 것에 근원을 쫓아가 보니 정책금융의 출자는 늘었고요. 예, 전년 대비 48%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반면에 민간 출자는 9.8%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좀 길어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주도로 해서 돈을 풀면 그 돈은 결론적으로는 뭐 아주 그 소위 말하면 벤처 투자의 성격보다는 조금 더 안정지향의 성격의 투자를 하게 되는 성향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 희망적이긴 하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진짜로 정말 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과연 혜택이 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돈이 풀리면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한 여전히 잘 되는데 그냥 돈이 확 몰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그냥 실적을, 지자체나 정부의 실적을 보여주는 형태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냥 막 뭐 수백 개 회사에 그냥 뿌리는 거에 집중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민간 출자가 결국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이 벤처계, 스타트업계의 금융의 어떤 건전성 또 체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짧은 소식인데 제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금지. 예, 중국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이것만 허용하겠다라고 중국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것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것 하나만 인정을 하고, 자,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자산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인정하는 화폐는 정부가 만든 것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중국만 아주 특이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정부들의 속내는 아마 이러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점차 가상자산이라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정부들의 그런 견제도 많이 이제 눈에 띄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페이지, 채널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또 날이 좀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주 또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